이번에는 2부에서 위닝 멘탈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닝 멘탈리티란 건 1부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다시피 바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정신력,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닝 멘탈리티란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위닝 멘탈리티란 게 보통 어떨 때 사용되고 또 이 위닝 멘탈리티란 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 게 위닝 멘탈리티인지 바로 2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위닝 멘탈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위닝 멘탈리티란 바로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위닝하고 멘탈리티죠.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알아보니까 조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에 직역을 한번 해보면 승리하는 정신 상태 혹은 이 정신 상태를 우리가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방식, 즉 마음가짐, 승리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그래서 위닝 멘탈리티를 제가 이렇게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바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위닝 멘탈리티가 필요한 이유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는 보다 주체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환경적인 요인,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나만의 노력, 나만의 자기 개발, 나만의 어떤 열심들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쥐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큰 성취감과 행복 그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운과 환경적인 요소에 기대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일구어가는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단단함들이 내 인생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반 요소가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인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의 가치관 혹은 정신력, 인내심 같은 거죠. 절제력이나 또는 도덕성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인격인 거죠. 인성. 또 나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가치관들이 나의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MBTI에서 P, J,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양식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선호도, 기호, 가치관들이 나의 삶의 양식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습관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루틴 같은 겁니다. 나만의 루틴, 나만의 계획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느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역시도 중요합니다. 왜 대인관계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족에서부터 점점점 우리 삶에서 공동체는 확대되어 갑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내 친구들이나 그러한 일적인 요소나 개인적인 삶의 요소에서 우리는 대인관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현명하게 대인관계를 일궈 나가는 게 내 삶의 성공과 행복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가져다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닝 멘탈리티에서는요, 이 대인관계 역시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나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대인관계에서도 승리, 성공할 수 있나? 또 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인관계의 예시 중에 하나인 거죠. 이제 2부 강의 영상의 마지막인데요. 바로 위닝 멘탈리티의 4가지 요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피지기 100점 물태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피지기 100점 물태, 바로 병법서의 기본 중에 하나죠.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라고 많이 아실 수 있겠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지피지기 100점 물태예요. 뭐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웠을 때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는 바로 이 자기객관화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알고 적을 잘 알아야, 이 알미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내가 만나는 상대편, 그 상대편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전쟁이라고 했었을 땐 적이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갔을 땐 세상적인 겁니다. 나의 전공을 내가 택해서 일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속한 어떤 일터의 공동체, 그룹,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전공적인 어느 전문성과 연구 분야,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당연히 성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적인 사적인 면모들이나 일적인 면모, 그 모든 것들이 잘 알고 있고 본인의 본질적인 가치,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살고 살아갈 것인지, 나의 재능 수준은 얼마 정도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당연히 이것들이 위닝 멘탈리티의 한 부분이고요. 또 이것들이 나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줍니다. 바로 어디서? 병법서를 찾아보면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객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바로 강한 정신력을 함양하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써졌냐면 멘탈리티라고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바로 인내심, 절제력, 포용력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정신력이 있는데 이 정신력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통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통합적인 사고방식 좀 여러분들이 낯설을 수 있겠는데 통합적인 사고방식은요 좀 유교적으로 말하면 중도에 비슷한 거예요. 중도. 우로나 좌로나 여러 가지 편가르기에 우리가 휘말려서 혹은 내가 편향적인 사고방식,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살아가고 객관적이게 살아가고 우리가 중립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통합적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가 독립운동가였어요. 만약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가 이 땅 한국인으로서 태어났었으면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있었을 때 그 독립운동가는 어찌 보면은 일본인들의 감정에 있어서는 적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이는 살인마죠. 반대로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독립운동가라는 사람은 분명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부당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반발하고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정의로운 영웅적인 면모로 보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누구 편에 드는 게 아니라 난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편, 독립운동가는 그 사람들은 살인마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닌 또 독립운동가라고 해서서 그 사람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하지만 우리 한국 편이니까 그 사람은 옹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로나 좌로나 어떤 편향적인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통합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의 이해가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 포용력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력, 인내심, 다양한 정신력들, 다양한 강한 멘탈리티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나의 생각 습관들이요.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좋은 인격체인 나로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격체, 흔히 말해서 굿맨이 되면요. 좋은 사람이 되면 당연히 주변의 평판도 오르고 그에 따른 나의 성공한 인생, 성취적인 면모나 행복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인데요. hopeful, 희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끔씩 비판적인, 비관적인 면모를 보자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긍정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봤어요. 시험 봤는데 수학 시험 봤는데 100점 만점 중에 20점 맞은 거죠. 20점 괜찮아. 괜찮아. 뭐 못해도 돼. 괜찮아. 뭐 공부 못한다고 다 좋아. 괜찮아. 긍정적이게 생각해. 이게 긍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무차별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바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우리가 정신승리하기 위해서 위닝 멘탈리티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위닝 멘탈리티는 엄연히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승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 바로 희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운이나 환경적인 요소에 치우치지 않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불합리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든다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웁니다. 왜 울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삶이 부여받음과 동시에 반대로 죽음을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면모죠. 인간은 그래서 내가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능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이게 살아가는 건 단순한 정신승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긍정적인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해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나는 조금 더 희망적인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이 앞으로는 괜찮아,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야, 이렇게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긍정이란 건 나의 평가,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냥 정신승리하기 위해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상황은 객관적으로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좋은 일이 나한테 있을 거야, 그래도 좋은 순간들이 나한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 고진감래, 전화위복, 이런 한자성어, 사자성어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인생에 살아갔을 때 당연히 맛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대에 못 미쳐서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을 덮어버릴 정도로 좋은 기억들이 당연히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고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정신승리를 통해서 좋은 일만 기억하거나 혹은 좌절감에 빠져서 우울해서 나쁜 일만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건 균형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았구나, 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하겠다, 다음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 내가 우울하거나 좌절감이 들 때, 내가 이번엔 좀 운이 없어서 결과가 안 좋았네,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더 잘 되겠지, 다음엔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희망적이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4번은 자기만족과 행복감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위닝 멘탈리티 해서 성공한 인생 살아간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에 행복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으면 우리가 남들이 나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길지언정 본인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유튜버가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그런 구독자를 모으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해서 저는 전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거든요. 왜냐, 지금 이렇게 제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이렇게 도전하는 게 전 이미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체로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역시도 자기만의 이런 만족감과 행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상대적인 가치가 절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라는 건요, 이른바 비교하는 것이죠. 등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나는 1등, 쟤는 2등, 나는 2등, 쟤는 1등, 나 이번에는 1등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튜브로, 제가 유튜버니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은 내가 쟤보다 유튜브 구독자 많아야지가 아니라 나 유튜브 구독자 10명, 나 유튜브 구독자 100명이 내 꿈이야, 10만 명이 내 목표야,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지, 그래야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행복감들이 주어집니다.
절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는 오로지 나와 나를 비교하세요. 그래서 그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전보다는 나는 지금 어떻지? 그리고 지금보다 옛날과 나는 뭐 좀 더 행복해졌을까? 좀 더 좋아졌을까? 항상 그렇게 되뇌이면서 스스로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족해 보려고 도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 다이어트해서 이번에 뭐 이렇게 몸 만들어 봐야겠다. 나 이번 취미를 통해서 이거 취미 너무 재밌다. 이거 많이 해봐야지. 농구 배워봐야지, 노래 해봐야지, 음악 배워봐야지, 영화 봐야지. 이런 절대적인 가치들에 집중해서 본인만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이 이어지고 이것들이 경험적으로 능숙해져야 바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행복감을 주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의 가장 중요한 면모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것, 행복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시가 바로 즐기는 자가 인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일적으로나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적으로나 즐기는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일적으로도 그 속에서 내가 최대한 즐길 수 있고 최대한 자기 만족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일어나게끔 충만감, 충족도를 찾아야 그래야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요. 개인적인 사생활을 통해서 나만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취미생활, 대인관계,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도를 찾고 자기만족도를 찾아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총체적인 행복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위닝 멘탈리티에 대해서 깊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의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고 이것들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닝 멘탈리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저도 최대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뭐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아서 가끔씩은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우울하거나 좌절감이 들 때도 있죠. 뭐 개인적으로 스스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 업로딩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도전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는 스스로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더 성장한 나의 모습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팁, 여러 가지 연구했던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서요. 제가 비록 남들에 비교했었을 때는 솔직히 하위권, 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유튜버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가치, 이 유튜브 100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100명에 모여졌었을 때는 전 정말 이 꿈을 이룬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고 자극받으셔서요. 각자만의, 자기만의 절대적인 가치를 찾으시고 나의 존재론적인 가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행복해하고 뭘 해야 만족하고 어떤 목표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좋을까를 깊게 고민해 보신 다음에 추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이 위닝 멘탈리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만의 사고방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그래야 주체적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